추론 유형은 총 몇 문제가 제시됩니까? 4문제가 제시돼요. 엄청 어렵겠다. 하지만 4문제를 내 인강만 들으면 4개 다 맞출 수 있다. 미친놈 같지만 미친놈 같은 컨셉으로 잡고 있어. 난 이런 놈 아니야. 나 맨날 이러고 나서 정색 봐라. 하지만 빈칸 추론은 킬러 문제니까 좀 특별하게 설명해주고자 했어. 그리고 단문으로 4개의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점수 비중이 겁나 높아. 아무리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라고 윤땡땡이 말을 했던, 이땡땡이 말을 하셨던 상관없이 아무튼 기본적으로 3점짜리가 몇 개야? 2개! 별이 2개가 아니라 3점짜리가 2개야. 그러면 총합해서 대략 10점을 할애한 부분이 이 유형이란 말이야. 우리 가원씨께서는 굉장히 이 유형이 마음에 드나봐.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으시대. 솔직히 책 한 권으로 써도 이 유형 내용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설명해 줄 게 많거든. 엄청 많은 유형을 다루면서 그거를 요약하려니 내가 얼마나 진땀을 뺐겠니?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진땀을 뺐어도 나는 너무 뿌듯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줘야 돼. 알겠지? 잘 들을 수 있지? 좋아. 그러면 들으러 가보도록 하자.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 영어 독해 11번째 유형 킬러 첫 번째로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가장 많이 동시에 출제되고 있는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봤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그 길게 천천히 해서 긴 게 아니라 빨리 해서 깁니다.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0배속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유형 발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이 유형엔 글의 논리적인 전개와 내용을 근거로 빈칸에 들어갈 어휘나 어구를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어휘보다는 어구로 출제되고 있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 절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주제문이나 주제에 맞는 세부 내용을 완성해야 합니다. 오케이? 빈칸 포함된 거 나머지 통해서 세부 내용 완성. 오케이? 빈칸 앞, 중간, 뒤 크게 3개로 쪼개서 내용 3개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세요. 어차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발문 분석에 있는 상투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추론의 출제자의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완성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가장 많은 수의 출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쉬운 수능을 표방하면서 빈칸 유형은 많이 줄었습니다. 개수가 줄었어요. 하지만 지금 몇 개예요? 31번부터 34번까지니까 4개죠. 4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단일 유형으로는 가장 높은 출제 비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빈칸 완성 유형에는 몇 점짜리가 출제됩니까? 점수가 높으면 몇 점이에요? 3점. 3점짜리 문제 출제되고 있죠. 자, 이게 3점이 뭐예요? 뭔 소리예요? 3점이 1점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점짜리 2개만 대봐. 6점이죠? 근데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2점짜리 3개 문항이 6점입니다. 오케이? 2점짜리 3개 문항이 6점이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3개 맞춰야 이거 2개 맞추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겠죠? 3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수능 문제가 2점이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다르잖아요. 몇 개예요? 문제가 아니겠죠?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수능 국어 몇 배예요? 45개죠.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얘도 교량으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점수가 배중이 낮은 겁니다. 맞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제 제목, 앞에서 배웠던 대입학 유형, 얘네들 난이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얘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것만 배우면 맞출 수 있습니다. 4개 다 맞추면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한 개 유형만 공략했을 뿐인데 4개가 따라오네? 와우, 개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왜 여러분 킬러라고 지금 앞에서 말한 킬러 이게 네모낭 나오고 정답률 낮다. 왜 여러분들이 왜 정답률이 낮을까? 이게 왜 킬러 문제가 되느냐? 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글의 주제와 관련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빈칸의 역할, 첫 번째 그 문장에서 이게 어떤 역할인지 그것도 뒤에서 설명.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선택지에서 정확한 정답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가령 예시입니다. A라는 소재를 B가 반박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A를 설명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A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B의 주제로 반박하는 거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B의 내용만 알아서 정답 맞출 수 있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없어. A가 설명이고 B가 반박이면 얘가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A가 있음으로써 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어서
얘가 더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대해서 얘가 통념인데 얘가 반박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통념이 중요해, 반박이 중요해. 우리 알다시피 반박이 중요해요. 그죠? 통념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게 아니야. 하지만 빈칸 추론은요, 필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빈칸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B가 아무리 중요한 문장이라고 쳐도 A, 별로 안 중요한 문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합니다. 게다가 빈칸이 포함된 문장 구조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구조 독해, 논리 독해 두 개가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리적인 흐름 이해하는 거는 논리 독해예요.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구조 독해죠.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때에는 그 문장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인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A가 착한 놈인데요. A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구성하기도 해요. 예시가 조금 틀렸지만 그래도 부정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적절했습니다. 부정문으로 반대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빈칸에 다시 그 내용을 넣어봐요. 이럴 때 정답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글의 흐름상 어색하지는 않은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이 어려운 거예요.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유형학습전 길잡이. 여기부터는 3장입니다. 예, 유형학습전 길잡이 3장, 웨스턴 해결풀이 전략 3장. 웨스턴 해결풀이 전략 이전에 유형학습전 길잡이가 그거에 대한 엄청난 힌트가 되고 도움되기 때문에 있는 거라 그랬죠? 3장 잘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빈칸 추론하기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어구나 문장을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능력?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글의 흐름. 첫 번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과 그리고 때로는 그 능력 플러스 단어, 어휘력. 네, 어휘력. 그리고 플러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형은 이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바로 문장 구성 능력. 선생님, 와, 이렇게 3가지를 이 한 유형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글의 흐름. 이거 지금 순서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흐름도 판단해야 정답 맞출 수 있고요. 어휘력. 어휘력이라 하면은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지문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라는 겁니다. 어휘력은 지문을 얼마나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도 요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있다. 학술 논문 이런 식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문장 구성 능력. 와, 이거는 흔히들 장문력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장문 능력. 이게 장문 능력. 와, 객관식 중에 정답을 맞추는데 장문 능력. 와, 이게 주관식이나 다르면 없네.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너희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주입식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말하기 전에 깨우쳤다면. 오케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오케이. 아직도 빈칸 추론을 말도 안 되는 방법. 예를 들면 빈칸 문장을 한 문장만 읽어라. 딱 이 부분이 맨 앞이 중요하다. 맨 앞하고 얘랑 1대1 대응시켜봐라. 뭐 이런 거 알려주든가. 아니면 글의 구조를 뭉개서 구조가 딱 원인과 결과네. 아, 여기 결과 부분이겠구나. 그러면 선택지 5개 중에 결과를 나타내는 선택지를 골라서 정답 맞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강사들 때려치우십시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내가 단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4문제를 적은 개수가 아니죠. 자그마치 4문제고 3점짜리 섞여있다 그랬어. 자그마치 4문제를 그렇게 풀면 되겠어요? 네? 4문제를 다 그렇게 풀래요. 이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앞 문제를 빨리 풀게 가르쳐줬더니 이 문제에서 틀려버리고 있을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에서 시간을 써도 돼요. 이 문제 유형에서는. 그래서 과감하게 실수능에서 적응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도망가세요. 그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니, 그 선생님하고 누구랑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냥 수능하고 안 맞으신 겁니다. 그렇게 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즉, 뭐만 갖고 풀면 안 된다? 이거를 주목해야 돼. 무엇만 갖고 풀면 안 된다? 뉘앙스.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안 된다고. 뉘앙스 고려하면 안 돼요. 평가원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외우고 싶습니다. 어려운 유형일수록 더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어요? 풀 수 있으면 내가 풀 수 있게 알려줄게요. 풀 수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풀 수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풀 수 없을 겁니다. 단원 적어도 내가 사용했습니다. 단정 적어줍니다. 이거를 더 쉽게 낼 리가 없죠. 빈칸 추론이 얼마나 평가원 입장에서 문제를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인데. 안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게요. 얘는 주제문 혹은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보충 문장을 근거로 해서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구조를 추론해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인 아이디어를 확인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유형이라고요. 오케이?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유형. 오케이, 좋아. 자, 여기는 빈칸이 다 뒤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통일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어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에 의하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글의, 이거 앞으로 가. 글의 핵심어, 토픽, 이거나 핵심어의 동의어. 두 번째, 핵심어에 대한 opinion, 의견이죠. 의견이거나 의견의 동의어. 핵심어 아니면 의견. 그리고 세 번째, topic plus opinion은 뭐냐? 주제문. 앞으로 가.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보충 문장. 이런 것 등이 나오면 아하, 얘네들이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답을 맞추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론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빈칸 추론 유형은 추론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이 빈칸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추론했느냐. 이게 연결이 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웨스턴 회계풀이 전략을 통해 볼 겁니다. 아, 지금부터 아니구나. 한 슬라이드만 더 없고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학습전 길잡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문장의 중요 순서.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이거 읽지 마세요. 아직 빈칸 채우고 읽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냐? 당연히 문제가 나오면 선지가 구성되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높았죠.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배웠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까지는 의변이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빈칸 문장. 당연히 이놈 새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빈칸이 있는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모르거나 빈칸이 있는 문장을 해석할 수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부사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빈칸 문장을 모르면 안 돼요. 빈칸에 있는 단어 몰라버리면 답을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찍는 거 말고요. 장답을 정말 이거 장담해서. 왜냐면 패러프레이징이 될 경우가 많은데 그 단어들도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야 정답을 맞추지 않겠니? 빈칸을 구성하고 있는 구라고 치면 그 구 안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단어가 있을 거죠. 그러면 그 단어가 중요하니까. 단어 모르거나 해석이 안 되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답 못 찾는 거예요. 빈칸 추론 문제는 가장 먼저 빈칸이 있는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파악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문장에서 거기가 예시인지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이것도 아까 앞에서는 통일성의 원칙이 수능에서 나온다 그랬고 영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한 개의 문단, 한 개의 단락 안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에서는 하나 일관적인 내용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이 아니라 한 문단에서니까 영어는 한 문단이죠. 장문 말고 기본적으로 한 문단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다? 이 일관성의 원칙에 근거했을 때 바로 빈칸의 첫 번째는 앞문장 그리고 플러스 뒷문장 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빈칸의 바로 앞에서 그 빈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면 당연히 높겠죠. 걔랑 연결이 되겠잖아. 그치? 연결이 되는 문장이니까 가장 정답에 근접할 확률은 얘지. 첫 번째. 그리고 뒤에서는 그 앞에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죠. 앞에서 나온 그거에 대해서 다른 단어로 받아칠 수도 있고요. 대명사 이런 것들을 대신 받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 뒤가 그 다음은 중요. 오케이? 빈칸 추론 유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영어는 두 가지기만 대결은 그냥 짧아서 다 보여버리죠. 영어는 두 가지기 많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첫 번째 문장이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게요.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얘네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다 근거가 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웨스턴 회계풀이 전략할 때 세 개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웨스턴 회계풀이 전략 가기 전에 내가 잠깐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읽고 갈게요.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에서의 거부라는 마음, 거부감. 이게 바로 이거예요. 또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빈칸 추론 is killer,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우기도 전에, 자세하게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거부감을 갖거나 애초에 그렇게 어렵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거부감이 그걸로 이어진 거야. 어렵다고 단정하니까 그 문제가 쉬운 거여도 알고 보니 쉬운 경우 있어요. 빈칸 추론도 다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3점짜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쉬운 유형이 있어요. 엄마 이렇게 풀려? 하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지는 뭐야? 어렵다는 생각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요. 꽃게 접어 하늘 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OSM에게 풀이 전략 거부감 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3개 슬라이드는 동일한데요. 전중후가 아니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빈칸 플러스 알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건데 주로 내가 문장을 써주게 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글씨를 조금 잘 써줘야겠죠. 지금처럼 흘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기도 해야 되니까. 이 보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문장을 구성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죠. 보기가 앞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유형은 있었어요. 기억나요? 찾아보세요. 네, 그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OSM 학교 풀이 전략이 3개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부담 없이 들어가세요. 부담 없이? 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유형학습전 길잡이를 잘 듣고 오셨다면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해도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알려줄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단어들 다 써서 문장 구성해서 너희들한테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첫 문장. 여러분, 빈칸 플러스 알파라 그랬으니까 빈칸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첫 문장이죠. 첫 번째는 글의 첫 문장. 여기서는요, 이게 주제문인 경우가 있어요. 주제문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topic, 주제를 바로 찾을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주제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주제문이 아닌 경우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제문일 때는 어떤 면에서 힌트가 돼요? 주제를 알 수 있으니까 힌트가 되죠. 그게 첫 문장하고 주제 쓴 거예요. 근데 주제문이 아닌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제문이 아닌 경우. 자, 여러분 이제 논리 독해를 설명해 줄 거예요. 주제문이 아닌 경우 첫 문장을 읽었죠.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랑 받아지는지 또는 여기랑 받아지는지를 연결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논리 독해라 그랬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를 예측하는 것, 주제문이든 아니든 주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주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시험 지문을 출제한다 그랬어? 통일성과 논리성, 그러니까 일관성. 일관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논리적 관계. 얘가 굉장히 일관적인 겁니다. 엄청난 힌트예요, 여러분. 논리적 관계. 첫 문장에서 이 논리적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의 내용에서 요지 파악하면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얘랑 관련 있구나로 뭉뚱그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결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서. 오케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앞에서 주관식 언급했던 거 기억나나? 앞에서 수능은 어휘력, 수능 영어의 빈칸 추론 유형은 어휘력과 기타 3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빈칸 추론 유형이 빈칸 추론 유형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주관식 유형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선진의 힌트일 뿐. 선진의 힌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네.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문을 독해하잖아요. 지금 맨 앞 첫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첫 문장을 읽어서 소재나 주제나 예측이 뭔가 됐는데 일관적인 논리적인 흐름도 여기가 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찾았는데 이게 주관식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면
빈칸하고 아까 그 지문에 있다고 쳤을 때 얘랑 연결이 되네 라고 연결을 했을 때 아하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원인이면 여기는 결과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거는 뒤에서 시그널에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힌트예요, 여러분. 이게 힌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관식이라고 하면 이거를 빈칸에 결과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이 핵심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나올 수 있겠구나. 오래된 건물은 정부가 나서서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만하구나. 이 정도 공간 앞뒤를 봤을 때 여기 들어가겠구나.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와 엄청난 힌트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말을 너희들이 한글로 찾아보는 겁니다. 한글로. 한국말로 그걸 찾아보면 오답을 찍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한글로 너희들이 정답을 찾아요. 한글로 너희들이 정답을 유추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장문이야, 장문. 장문에 대한 장문 스타트. 장문 과정입니다. 장문 과정. 이게 바로 오답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오답 최소화의 방법입니다. 오케이? 좋아. 주관식까지 썼어. 자, 그 다음 3개를 가지고 볼 겁니다. 재진술, 일반화, 구체화. 자, 수능 빈칸 추론에서는요, 여러분. 재진술 다 같이 써줄게요. 재진술, 쑥쑥, 일반화, 쑥쑥, 구체화. 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문제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에서는 지문 구성에서 빈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3개를 요약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뭔 소리냐? 첫 번째, 재진술의 예시를 볼게요. 빈칸이 어딘가에 뚫려 있는데 그 앞에 그 내용이 언급되거나 뒤에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게 언급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했죠? 맞아요? 이거는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단어를 paraphrasing 하고 있겠구나. 같은 문장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겠구나. 다른 식의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건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랑 얘의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 독해가 중요하다 그런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일반화. 이거는 무슨 말? 계속 general,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 구체적인 거 우리 계속 배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은요, 여러분, 지문이 여기 빈칸이 있을 때 여기서 예를 들면 포괄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거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예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면 정답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그쵸? 맞아요. 일반적인 거를 구체적인 걸로 만들어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케이스야? 이게 바로 뭐예요? 구체화죠. 일반적인 거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를. 그쵸?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일반에서 일반으로 가는 건 일반화라고 할 수 없지만 포괄적이라고 쳐봅시다. 빈칸이 포괄적이에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 한 줄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의 예시가 힌트가 되겠죠. 맞아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대입파악에서도. 이게 힌트가 되면 일반화입니다. 3가지를 묶어서 한 줄로 요약하는 거죠. 3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만 봐도 이해가 되면 2개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 뚫린 경우가 있고 여기 뚫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주제문에 뚫려요. 그럼 뭔 소리야? 주로 주제문에 뚫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구체화해야 하는 경우보다 일반화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됐으면 이거 이해가 된 거예요. 일반화가 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반화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 얘는 이 힌트가 또 있잖아. 앞뒤에. 이런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뒤에 있는 많은 힌트를 한 줄로 요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화가 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더 흔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금 첫 문장과 빈칸 추론에서 빈칸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남은 건 앞뒤. 지금 우리가 3개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이형학 속전 길잡이에서 그 중에 하나가 빠졌잖아. 이거죠. 빈칸의 앞, 뒷문장. 자, 여러분. 이 빈칸의 앞, 뒷문장은 뭐가 담겨 있어요, 주로?
빈칸의 앞과 뒤에는 빈칸과 관련된 정보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이거를 기억하고 가야 돼요. 빈칸이 일반적이든 구체적이든 당연한 거지만 빈칸을 뚫는데 평가원이 이유 없이 아무 굿이나 뚫어놓겠니? 여러분들이 그럼 정답 찾기 힘들어질 거예요. 빈칸은 무조건 100% 주제를 함축 중입니다. 오케이? 주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여러분. 선지에서 주제가 나오면 정답인 겁니다. 오케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글의 주제와 앞뒷 문장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는 그 빈칸의 앞문장이 빈칸이 있을 때 앞하고 뒤가 있다 그랬잖아. 앞에서 주제를 뒷받침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빈칸이 주제를 갖고 있으면 먼저 이렇게 서론으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주제와 상반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당연히 뒤에서도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고요. 주제와 상반되는 걸 제시할 수도 있죠. 그럼 however 이게 만약에 뒤가 however로 시작해서 뒤에가 내용이 나오면 이 빈칸은 그 however 뒤랑 반대겠구나 찾을 수 있죠. 엄청 한국말로 보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 해석만 되면 한국말하고 뭐가 달라요? 지문을 다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은데.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다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빈칸의 앞하고 뒤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스티븐을 보네 찌릿 보도록 할게요. 바로 스티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운 빈칸 플러스 알파를 분석할 때도 당연히 이 시그널은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시그널 분석은요.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지시어, 연결사 이런 것들 총 5개가 나오는 건데 지시어. 이게 시그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시그널은 지시어입니다. 빈칸 추론 같은 추론 유형이나 뭔가를 빈 뚫려 있는 거, 뭔가 모르는 걸 찾아야 되는 유형이죠. 이럴 때에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시어. 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게 정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토대로 뭐를 파악해야 된다? 순서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3가지 능력을 요한다 했잖아. 이걸 토대로 그 3가지 능력 중에 글의 흐름을 판단하는 능력, 글의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지시어 중에 특히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바로 뭔가 앞에 나온 걸 반복할 때 쓰는 대명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이라고 해서 바로 앞문장. 얘가 뭐를 의미해요? 바로 앞문장을 강조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당연히 그리고 흔한 건 대명사니까 명사도 받아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명사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힌트는 연결사. 연결사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부, 유, 예, 열, 반, 강, 결 배웠었죠? 얘네들 연결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연결사는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독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 구조 독해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논리 독해. 논리적인 독해를 위해서는요 도구가 됩니다. 왜? 글을 논리적이게 쓰기 위해서 연결사를 필자는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걸 역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데 적용한다고 치면 논리적인 독해를 위해서는 걔를 도구로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필자의 특히 주장과 관련 있는 경우. 필자의 주장과 관련 있는 경우. 우리가 흔히 주장과 관련 있는 예시라고 치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역접이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강조 있을 거예요. 강조.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말하는 거 반복.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 뭐 결과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연결해서 나오면 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자의 주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은 이번엔 순서를 조금만 바꿉시다. 내가 이것만 설명해주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어휘의 반복 이거는 이거예요. 추론. 어휘의 반복 추론.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라고 계속 말했죠. 앞에서도. 얘도 맥락이 같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글의 핵심어나 필자의 의견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얘네들은 선지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어와 의견을 찾아야 하는데 이 핵심어와 의견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선택지에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선택지를 아예 생뚱맞게 정답 아닌 걸 주겠어? 아니겠지. 비슷한 듯 다른 의미로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에서 반복되고 아니면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 그러니까 paraphrase.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 나 바본가 봐요. paraphrasing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여기다가 넣겠죠. 오케이? 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시그널이다. 선택지에서도 반복되지만 플러스 당연히 지문에서도 반복되겠죠. 이것도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왔네. 선택지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얼마든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빈칸추론 단어가 겉보기에 굿하고 배덜인데 얘가 다른 뜻이야? 아니죠. 같은 뜻이잖아. 그러면 이 단어가 여기서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독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독해했다가 낚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말의 내용들. 온리 그냥 단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시그널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거 맞나요? 네. 글의 전개 방식이 왜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먼저 생각을 좀 하고 가봅시다. 글의 전개 방식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네모를 뚫을게. 이 중에서 빈칸이 여기 있어. 이렇게 됐을 때의 지문 구조. 그리고 빈칸이 여기 있어. 할 때의 지문 구조. 마지막 빈칸이 여기 있어. 할 때 지문 구조. 이런 거 알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앞에서 원인.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가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한 유형. 자, 앞에서 우리 흐름이 중요하다고 배웠어. 흐름이 중요하다고 배웠어. 그러면 이 흐름을 시그널로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하나 중에 이 중에 뭐다? 하나. 글의 전개 방식. 얘가 있다라는 거야. 흐름 판단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말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로도 전달해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빈칸 추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지문 글의 전개 방식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에 대해서 하나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자, 얘는 주로 도입부에서 주장, 도입부를 시작해서 주장과 근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과 근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입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주제문과 근거, 주장과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구체적인 거, 주장이 포괄적인 거죠. 이럴 때는 하나지 더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좀 TMI. 이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이 요약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요약한다는 건 포괄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요약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구조.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수능 빈칸 추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 원인을 알면 결과일 수 있고, 결과를 알면 원인 예측할 수 있죠. 원인은 하나가 아닐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것도 만약에 빈칸이 원인에 있든 결과에 있든 이걸 알면 지문에서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내가 아까 욕 같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서 도망쳐 했던 게 이런 것들만 가지고 풀라 그러는 선생님들이거든.
이런 것만 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지금 앞에서 또 3개가 나왔고 전에서 가르쳐준 게 몇 개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못 푸는데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가능한 유형도 있잖아. 문제 내용, 그러니까 문제 기출 중에 그것들만 골라 풀어주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지금 얘는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 전개 방식이 이런 게 있으면 힌트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뻔하. as a result 나오면 결과구나. 뒤에 뭐 앞에 원인이겠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찾는데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시그널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특이한 현상. 이건 과학 실험에서 많이 나왔겠다.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제시하는 거야. 지구온난화의 원인. 뭐예요? 화석연료 사용. 이거 앞에선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되고 있어요? 북극곰이 죽고 있고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런 맥락이야. 그러면 얘는 뒤에서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이거 거꾸로 봐봐. 북극곰이 죽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거꾸로 말해도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얘네들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떠한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어떤 구조냐? 둘 다 반대되는 거예요. 앞, 뒤가 반대되는 경우인 거예요. 비교와 대조. 얼마든지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첫 번째,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요. 얘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비교잖아, 우리 여러분. 비교 유형을 우리가 너희들 중에 2합 4나 3합 6이나 최저 안 맞추고 그러니까 수시에 원서에 논술 쓰신 분들 있죠? 있죠? 거기에서 보면 비교 유형 한번 풀어보셨나요? 아직 안 풀어봤어요. 아직 안 풀어봤던 공차를 찾아야 되거든요. 비교는. 그 지문과 그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맥락이에요. 일정 기준에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묶어서 서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공통점에서 빈칸을 뚫어놓을 수도 있고 차이점에서 빈칸을 뚫어놓을 수도 있죠. 얘네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오케이? 비교와 대조의 경우에는 앞, 뒤가 반대일 가능성이 높잖아. 얘랑 얘는 대조니까. 대조되는 문장일 거 아니야. 거기서 어디에 뚫려있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여기는 A고 여기는 B야. 근데 빈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 빈칸은 A 다시겠죠. 근데 얘를 봤을 때 얘를 찾을 수 있죠. B에서 이거를 반대로 가면 돼. B를 뒤집어요. 거꾸로. B를 반대로 하면 A 다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답 찾을 수 있어. 이런 비교와 대조를 찾았을 때 주로 뭐겠어?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however, yet, but 이런 거 나오면 이거구나. 바로 찾고 여기서 찾던가 여기서 찾던가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겠구나. 여기서 찾으면 반대로 가야 되겠구나. 반대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 그리고 글의 방식, 전개 방식에서 마지막으로 흔하게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통념과 반박. 네, 통념과 반박도 꽤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도입부에다가 먼저 써요. 도입부에 그걸 담은 다음에 걔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이라든가 대다수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도입부가 중요하니 반박이 중요하니 반박이 중요하죠. 그리고 반박에서 구멍이 뚫리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반박이면 그 문장이 포괄적인 거고 걔에 대해서 당연히 뭐도 제시된다? 이것도 제시되겠죠. 근거. 오케이? 이런 구조도 있겠다. 이 정도 4개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익혀두면 돼요.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 추론해서 이런 구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문제 풀 때.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우리 바로 이제 시그널 번에 넘어가시고 3번째 단계. OSM 해결풀이 전략의 마지막 3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 됩니다. 바로 선지 분석입니다. 와,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지 분석 내용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뒷내용도 조금 적어요. 부담 없이 조금씩 드디어 끝이 보인다. 그죠? 좋죠? 좋죠?
좋아, 좋아. 나는 좋아. 너네들이 좋든 말든 나는 뿌듯해. 솔직히 여기 얼마나 준비를 했겠니, 내가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니? 안 그래? 야심찬 거에 못 미친다고? 그렇다면 미안. 그러면 나가. 안 들으면 되잖아. 나가란 말이야! 오케이. 좋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선지 분석입니다. 우리 이것들 가지고 한번 채워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겠죠. 여러분, 해석과 독해하래. 유추해보자. 뭐를 해석과 독해하라 그러겠냐? 선지 분석인데.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죠. 선지는요, 찍는 대상이 아닙니다. 빈칸 추론에서는 특히나 선지는 찍는 대상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독해를 해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왜 빈칸 추론은 선지가 빈칸 뚫려 있는 부분에 문장을 넣을 거를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선지는 찍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 굉장한 힌트예요, 여러분. 주관식으로 낸다 그랬죠. 주관식이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관식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주관식 기준에 의해서 독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에 의해서 독해를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 이게 해석하고 독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선택지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걸 찾는데, 자, 지문에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우리는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 지문 본문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선지에서 찍는 대상이라고 선지가 여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선지에서 얘를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A를 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라고 계속 그랬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 패러프레이징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야. 이렇게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재진술 잘 안 해요. 재진술보다는 다른 의미로 재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재진술. 다른 단어로 재진술을 하든가. 그래서 해석해야 되고 독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 지문을 같은 구조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그 내용을. 그래서 해석하고 독해해야 한다. 오케이? 충분한 근거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주관식을 기준으로 독해를 하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있잖아. 핵심 단어. 그대로. 지금 내가 말한 거야. 그대로가 많다. 다른 표현이 많다. 핵심 단어. 당연한 건데, 당연히 다른 표현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잖아. 이 선택지를 같은 표현으로 했으면 내가 해석하고 독해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찍으라고 하겠죠. 하지만 얘는 그런 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핵심 단어가 있으면 그대로에 있는 거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힌트예요. 선지에서 핵심어를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답. 그냥 오답이라고 봐버려도 돼요. 그러면 그냥 찍는 대상으로 봤으면 이거 골랐겠죠. 맞아요? 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이어도 단어랑 비슷해요. 왜? 단어가 묶여서 문장이 된 거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어를 가지고 그대로 한 건 오답입니다.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돌리고 해석하기 지랄맞게 돌린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거나 지문이 어려워 보여. 우리한테 난이도가 높아 보이면 그냥 암묵적으로 정답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썼어요.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자, 여러분. 빈칸 주변의 연결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hese 같은 대명사 또는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빈칸 주변의 연결어에 대해서 한번 본 기억이 있어야지 선지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선지가 빈칸이잖아. 이 선지가 빈칸 내용인 거잖아. 선지 중 하나가. 그래, 선지 5개가 다 아니니까. 선지 중 하나가 빈칸 내용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앞 뒤에 있는 시그널이, 지금 우리가 시그널 아까 배웠죠. 이 시그널이 힌트가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앞뒤 시그널, 빈칸 주변 연결어. 이게 그 말이야. 빈칸 주변의 연결어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문 독해할 때도 활용을 했지만 지문에서 선지를 고를 때에도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미 이걸 한번 봤다고 안 보면 안 돼요. 뒤에 대명사 찾은 힌트를 그러면 안 써먹는 게 돼버립니다. 힌트를 찾았으면, 시그널을 찾았으면 걔를 문제 풀 때 끝까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거 다 당연히 써야죠. 어떤 문제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의외로 나 같은 경우에도 이랬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수능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흔히 뭐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이건 여러분들의 상식, 친환경적이잖아. 근데 웬일로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예시가 나올 수 있냐면 그 태양광 발전이 고장률이 뭐 30% 육박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도 현실적으로 패널이 고장나면 답이 없대요. 그러면 그 유리면 밑에 있는 섬유면 다 버려야 된대요. 재사용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태양광은 친환경적인 거예요? 비친환경적인 거예요?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상식에 얼마든지 반대되는 것들을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뭔 소리야? 상식에 반대되는 거, 상식에 어긋나는 게 의외로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A, B 대조구조 한번 볼게요. 여러분 A, B 대조구조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까 배웠어요. A, B 내가 나눠가지고 이 B 내용이 더 통념과 반박이어서 더 중요한데 앞에 빈칸이 있으면 앞에가 더 중요해. 그래서 빈칸처럼은 모르는 거야. 필자의 생각은 뒤에 더 많은데 앞에 있는 거 안 중요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랑 같은 맥락. 그래서 상식에 어긋나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첫 번째를 기억하고 A, B 대조 논리. 우리가 한번 대조. 앞에서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시그널 분석할 때 글의 전개 방식 배웠죠. 주로 앞하고 뒤가 대조되는 거 뭐 있어요? 대놓고 주어지는 거. 비교와 대조 있고. 또 뭐 있어요? 통념과 반박이 있었어요. 이런 대조 구조 있는 거 보여요? 맞죠? 이런 거 얼마든지 쓰일 수 있겠죠? 대조됐을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앞하고 뒤 이거 다시 써줄게요. 여기서 얘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필자의 생각이 있고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도입보거나 아니면 그냥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사실적인 내용. 근데 얼마든지 얘가 더 중요해도 이게 빈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앞하고 뒤가 반대일 경우에는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지 저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지문해갖고 여기 반 날려져 있을 때 배웠잖아요. A-, B- 뭐 이런 거 배웠죠. 이거랑 같은 맥락. 두 번 설명은 안 할게요. 이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인과. 자 여러분 데이터 파악 유형에서도 인과는 지겹도록 나왔어요. 여기서 인과가 나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빈칸부가 생겼잖아요. 지문에서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인과가 나오면 더 띠로리 띠리리리가 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 우린 맞춰야죠. 인과가 나와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지문에서 근거가 A, B, C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 B, C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봐봐. 지문 구조가 예를 들면 A가 나오고 A랑 B가 연관돼서 나와. 그럼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힌트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하게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너희들의 생각이 개입되는 거야. A랑 B랑도 관련이 있다고 너희들이 여겨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D가 B랑 C인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빈칸에 고려를 해버릴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봐도 되는데 B랑 C는 어떻게 보면 얘랑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 이게 주제라고 쳤을 때 더 구체적인 걸로 가는 건데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인과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인과. 이런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 중에 얘네들을 다 합쳐야 되는 인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쉬운 인과예요, 그나마. 이게 어려운 인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예요. 그 다음 마지막 반박. 이게 단계예요. 지금 대조 받고 A, B 대조 인과 봤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박이죠. 반박은 어떤 경우 같아요, 여러분? 반박. 뭔가 앞에서 설명을 계속해요. 계속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설명해서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제를 찾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다 낚이지 않았다고 쳐볼게. 이런 단계들을 다 안 낚였는데 주제를 찾았는데 찾은 주제가 바탕으로 봤을 때 선택지가 1번하고 3번이 남아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주제에 부합하는 거. 이거는 지금 부합하는 거예요. 정답. 정말 정답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지가 2개나 남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 대다수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답을 맞출 확률이 5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니까 50%의 확률이라는 이유로 찍어요.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지금 2개가 남는다는 건 어려운 유형이죠.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죠? 선택지 하나를 야심차게 비스무리한데 정답이 아니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온 거죠. 다 왔는데 50%의 확률로 찍어버리면 50% 틀릴 확률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선택지에 나온 단어가 지문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 여부를 찾아보는 겁니다. 지문 주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려운 유형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OSM 해결 풀이를 받고 이제 마지막. 와, 우리가 1시간 이내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끝낼 수 있겠지? 끝낼 수 있어. 나는 끝낼 수 있어. 말을 좀만 빨리 하면 돼.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선지 분석 잘 보셨죠? 이번에는 선택지의 오답을 구성하는 평가원의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힌트가 될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까지.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답 소거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오답 만드는 방법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무관한 거. 그러니까 지문 속에 어휘는 사용했는데 무관한 거라고 하면 내용이 생뚱맞아요. 굉장히 내용이 생뚱맞은 경우. 이 경우입니다. 오케이? 이게 무관한 거예요. 근데 그 지문에 등장한 단어는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아예 개 뜬금없이가 아니라 그 내용하고 반대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책 읽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있으면 책 읽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책은 너무 책 읽는 게 바람직하다 정답이 정해진 것 같잖아. 예를 들면 부자만 배부르는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부자만 원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 반대죠. 근데 재개발이라는 소재 나왔어. 이게 핵심 소재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낚이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반대여서 정답이 오답 소거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했다시피 지문을 100%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고 있으면 잘 안 틀릴 겁니다. 반대.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의 상식을 여기다 개입시키라 그랬어요. 추론 유형이어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기준으로 추론하라는 게 아니라 지문 속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식, 교훈적인 내용, 굉장히 답일 것 같아. 책을 읽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교훈적이죠. 근데 의외로 그 지문에서는 책을 뭐하러 읽어? 요즘 세상에 여러분 지식의 홍수와 바다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넓디 넓어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아니 요즘은 말만 하면 나와요. 책 뭐하러 읽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교훈적인 내용.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정답 같아서 이것도 나와요. 이걸 오답이라고 고르는 거는 진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왜? 상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지문인 걸 이해해야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한두 단어를 바꿔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한두 단어를 반이어로 바꾼다든지 의외로 교육청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우리나라의 지구 환경,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환경만 얘기를 했는데 전 지구적인 환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더 세부적. 다른 말로 하면 더 지엽적. 좁게 봤는데 거기보다 더 좁게 보면 또 정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무 파고 들어가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땡뚱 맞아지는 거야.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런 케이스들이 크게 5가지. 딱 5개 외우기도 쉽다. 선지 5개잖아. 5개예요. 이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급 비책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담을 거냐? 바로 빈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빈칸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있는 첫 문장이 주제문. 이거는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추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5가지는 수능뿐만 아니라 토익, TOEFL, 공무원 시험까지 다 연결됩니다. 빈칸 문제 나오거든요. 물론 그 빈칸 문제가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더 어려워요. 왜? 수능은 한 문장이 통으로 날아가죠. 근데 걔네들은 어떠냐면 중간에 구. 이 정도가 날아가요. 한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들도 여기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유형이니까 함께 미리 잘 보시면 좋잖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대비한다 생각하시자고요. 잠깐 외우고 수능 보고 다 까먹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머릿속에 계속 상식처럼 담고 갑시다. 자, 빈칸이 있는 첫 문장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빈칸은 핵심어와 의견, 내가 계속 반복했어요. 빈칸 추론에서는 핵심어와 의견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치?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보충 문장들이 주제 추론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은 당연히 빈칸이 있는 문장,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독해 비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텝 1, 2, 3로 나누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스텝 1에서는 여러분 뭐를 하는 게 좋냐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게 대놓고 뻔히 보인 거잖아. 그러면 선택지 확인을 해도 은근 도움 많이 됩니다. 선택지 확인을 잘 하라고 하지 않지만 핵심어와 의견, 주제문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단어들이 지문의 구성과 비슷한 단어들 나온다 했잖아.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 축에 속하는 단어들로 오답을 구성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택지를 확인하는데 제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소재, 그러니까 핵심어만 쏙쏙쏙 골라보라고. 오케이? 그러면 충분히 그 지문의 소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뭐를 쓸 건지 그 지문 내에 구성되는 내용들을 구성되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내용이라기보다 구성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뽀뽀뽀뽀 조금씩 그런 알갱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를 해야 되겠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읽어야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넘어가도 되죠. 이럴 때에는 바로 빈칸으로 스텝 3, 빈칸을 추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제문인 거 알았으면 엄청난 힌트입니다. 빈칸이 있는 첫 문장이 주제문 알았으면 걔에 대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뒤에서 찾으면 돼. 얼마나 깔끔해. 빈칸이 중간 어딘가 뚫려 있는 것보다 오히려 얘가 더 깔끔해. 왜냐면 역접이 있을 확률도 적고요. 역접이 있으면 오히려 쉬워요. 왜? 지문이 더 짧아진 겁니다. 그 위에서만 봐도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역접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역접 부분에서만 찾아도 정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쪼개지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찾기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문장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텝 3 단계 간단하게만 거쳐도 정답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자, X치고 두 번째 단락의 중간, 이번엔 중간식인가 봐. 단락의 중간에 빈칸이 있고 그 빈칸에 다음 문장이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생각보다 흔해요. 왜? 중간식. 중간에 빈칸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처음하고 끝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중간이 많아요. 그쵸? 자, 이럴 때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바로 앞문장이 중요할까? 뒷문장이 중요할까? 여러분, 빈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의 앞문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뒷문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찍어봐. 자, 생각해 볼게요. 앞문장에서는 빈칸하고 관련된 내용을 시사하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럴 확률이 있으면 엄청난 힌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문장이 빈칸 부분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게 그 빈칸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더 높죠.
걔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잖아요. 지시어뿐만이 아니라 대명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문에서 나오는 흐름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빈칸의 앞문장도 물론 얘랑 연결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얘를 그러니까 빈칸을 상위 포지션으로 둔 다음에 그 뒤에 하위 포지션으로 등장하려면 당연히 다음 문장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이. 이게 다음 문장이 중요한 이유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에서 당연히 이게 100% 정답이 유추가 되면 빈칸 추론이 지문을 이만큼씩 왜 줘요? 이게 안 나오면 앞을 확인해라? No. 그 다음을 확인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 다음을 읽어라.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번 순서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여러분? 자, 이 구성은 아니죠. 그쵸? 지금 얘는 보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뭐를 봐야 돼? 중간에 있으면 어딘가 처음 있는 거잖아.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의외로 첫 문장 먼저 보세요. 네. 첫 문장에서 소재 파악하고 주제 파악하라고 앞에서 알려줬잖아. 첫 문장을 읽어요. 그 다음에 빈칸 뒤를 읽어요. 네. 그리고 선택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빈칸 뒤는요, 이것도 포함이야. 빈칸의 다다음도 포함이야. 알겠지? 좋아.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단락 중간이 빈칸인데, 아까 얘는 주제문 스타일이었어. 왜? 근거가 뒤에 나온다 했으니까. 근데 중간이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보충 문장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포괄적인 게 빈칸으로 구성되는 원리가 잦지만, 그건 처음에 있을 때나 대부분의 경우인데, 요즘은 보충 문장,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문장 아니라고. 그 지문 내에서 중요한 문장이 아니고, 바로 다음이 주제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죠.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러면 이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빈칸이 있는 문장의 바로 앞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앞이 중요해요. 왜? 뒤가 주제문이면 이거 얼마나 어렵게요. 네? 주제문은 포괄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충 문장은 구체적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포괄적이라 그러면 앞에 구체적인 거면 빈칸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 앞도 뭐였다는 거야. 그 앞이 포괄적인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앞에도 구체적인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앞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빈칸 앞을 먼저 봐야 됩니다. 빈칸 앞이 얘랑 같은 내용으로 다른 예시일 수 있거든요. 같은 상황 다른 예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물론 바로 앞에 근거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앞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여러분 빈칸 앞 문장을 읽었죠? 이럴 때는 맞아요? 빈칸 앞 문장을 읽었죠? 그리고 스텝 2에서 뭘 봐요? 빈칸 앞에 앞을 봐요? 아니 난 여기서 그냥 어차피 앞에 볼 건데 내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거 맨 앞 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빈칸 앞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 이걸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은 빈칸의 앞에 앞을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럴 땐 맨 앞 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고 선택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뒤에가 주제문이라고 했으니까 주제문 확인하셔도 돼요. 오케이? 이건 선택지 확인 가운데 주제문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 하에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져요.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빈칸이 있는 마지막. 이번에는 미괄식인가? 주제문이니까 미괄식 맞네요. 그쵸? 주괄. 근데 그리고 빈칸의 바로 앞.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바로 전이 그거에 대한 근거인 가능성. 왜? 주제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근거는 제일 근처에 있기 마련이에요. 문장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멀리에서도 발견될 수는 있지만 바로 근처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예, 지문이 흐름이 있잖아요. 순서처럼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빈칸 문제까지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평가원이 그거 좋은데 하고 이렇게 내는 거 아니야? 순서 빈칸 추론 이런 식으로 순서도 맞추고 빈칸 추론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 문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서를 틀려버리면 빈칸도 틀리는 거예요. 빈칸이 어디랑 연결되는지 지시어 찾아서 다 찾아야 되잖아. 와, 따마 난리도 엄청나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헬이 됐다. 함의추론 못지않게 더 어려워지겠다. 아무튼 빈칸이 있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미괄식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일단 전체가 다 힌트인데 이럴 때도 깔끔해. 중간에 있을 때는 앞뒤 다 봐야 돼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자르면 편한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더 어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정답률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느낌이 들더라.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빈칸의 바로 앞이 근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시그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선지 분석 앞에서 시그널 분석 배웠죠. 이 시그널을 봐야 되는 게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앞에서 문장 구성을 보면 걔 구성이 무조건 미괄식으로서 마지막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빈칸이잖아. 그러면 여기 내용이든 여기 내용이든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다분하다고. 그래서 시그널 본네가 여기서 시그널을 진짜 보내셔야 돼요. 시그널 힌트로서 작용하실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주제문의 경우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론 소결론 정도는 되는 것이다. 데이춘론에서 뭐라 그랬죠? 소결론 정도는 되는 것이다. 어떤 케이스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케이스. 결론을 한 번 더 재현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반대로 원인 결과 해가지고 결과를 바로 뒤에 대놓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소결론을 주든 진짜 대결론을 주든 아무튼 마지막에 이렇게 주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마지막 바로 앞이 결정적인 근거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바로 앞. 이게 진짜 근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앞에 3개 배웠잖아. 그것보다도 더 중요. 와, 왔다요, 왔다. 여러분 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이죠. 빈칸 바로 앞. 이건 진짜 바로 앞이라고 써야 돼. 진짜 바로 앞. 바로 앞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빈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 맨 앞? 아니요. 맨 앞은 마지막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하면 선택적인 중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마지막 문장이잖아. 그러면 그 위에 지문은 하나도 빈칸이 없어서 내용에 독해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방해해주는 요소가 없죠. 그러면 선택지가 낚일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택지 확인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제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말지만 그렇게 하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도 정답 찾을 수 있지만 선택지 확인을 해서 정답을 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자 이거죠. 빈칸 바로 앞이 가장 좋은 힌트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뭐든지 스텝 1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유형별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단락의 마지막인데 빈칸의 보충 문장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괄식은 아닌 거지. 중간 어딘가에 주제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충 문장. 그냥 마지막까지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우리 강원 씨께서 전체 지문을 놓고 봤을 때 그 지문에서 딱 이만큼만 자른다 그랬죠? 이만큼만 내용상 한 6, 7줄 잘랐는데 뒤에가 내용이 더 있는 경우예요. 무슨지 알아요? 뒤에 내용이 더 있는 경우. 무슨지 알겠지? 그런 경우에 우리 강원 씨께서 참 내 손 안에서 재밌게 놀고 계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한 말입니다. 단락의 마지막에 빈칸이 보충 문장이니까 구체적인 거는 얘예요. 맞죠? 플러스 첫 문장 플러스 그리고 앞 문장이 긴 거. 자, 이때는 당연히 맨 앞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맨 뒤가 중요한데 앞 문장이 근거가 되는 경우긴 한데 보충 문장이 되잖아. 그러면 앞 문장도 보충 문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보충 문장 바로 앞에 주제문. 자, 물론 주제문인 경우도 있어요. 왜? 마지막이니까요. 어디서 잘랐는지 내용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진짜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예요. 빈도순인데요. 마지막이잖아요. 제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지문이 어정쩡하게 잘린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지문을 전체 신문 기사를 놓고 봤을 때, 뭐 칼럼이든 뭐 논문이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 이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제일 멀리 있는 거 가는 게 나아요. 왜? 마지막이 보충 문장이면 맨 앞이 주제문의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맨 앞을 먼저 본다. 첫 문장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앞 문장 봐라. 그리고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선택지 확인은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충 문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맞아요? 그쵸? 근데 주제를 먼저 찾고 선택지 분석하는 게 좋아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왜? 빈칸이 주제일 땐 주제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선택지를 보라고 그런 건데, 얘는 보충 문장이 여기 나왔잖아요. 보충 문장이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주제문 어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문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제문 파인드 해야 돼요. 주제문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지 분석을 하시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1대1 대응시켜서 이건 어느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까 선택지 오답 만들어 방법에서 배웠듯이 이거죠. 이 법을 이용해야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푸시면 여러분들 빈칸 추론 정답 어렵지 않게 내기 문제 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영이지만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요. 1시간 넘었어요. 와, 대박. 여러분들 최장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긴 시간은 안 할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